자, 이어서 네 번째 학습지 문제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여러분들이 지금 2학년 단계에서 연습을 아직 많이 안 해본 시점이잖아요. 여기서 풀기 좀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순서대로 잘 따라와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조건들을 먼저 살펴보면 첫 번째는 가는 대립유전자 A 그리고 나는 B, 다는 D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일반적으로 흔히 나오는 조건이고요. 자, 두 번째 조건부터 보세요. 자, 가와 나의 유전자는 7번 염색체로 다는 13번에 있습니다. 다행히도 상염색체에 있고요. 그리고 그림은 어머니와 아버지의 체세포 각각에 들어있는 7번, 13번 염색체 그리고 유전자들을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조건이 좀 중요한데 표는 이 가족 구성원 중에서 자녀 1, 3의 체세포 한 개당 라지 A, 스몰 b, 라지 D의 DNA 상대량을 더한 값 각각 준 것도 아니고 심지어 더한 값을 줬어요. 그리고 체세포 한 개당 스몰 a, 스몰 b, 스몰 d의 DNA 상대량을 더한 값을 표로 정리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조건 여기에서 요거 굉장히 중요하게 쓰이거든요. 자녀 1에 3은 가의 유전자형이 모두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난이도는 이제 여기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조건을 잘 봐야 되겠죠. 어머니 생세포 형성 과정에서 기억이 일어났는데 이 기억이 7번 염색체가 결실일지 아니면 13번 염색체가 비분리일지는 모르는 상태고요. 그리고 아버지 생세포 형성 과정에서도 니은이 일어났는데 이것도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조건이 자녀 3의 체세포 한 개당 염색체 수가 47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요것도 나중에 비분리를 따져야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문제 풀 때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제 하나씩 보도록 하죠. 먼저 다행히도 아버지 어머니의 요 유전자형들을 다 보여준 상태거든요. 그래서 나올 수 있는 자녀에게서 나올 수 있는 걸 먼저 살펴보면 일단 지금 복사를 하나 해올게요. 자, 먼저 어머니로부터 라지 스몰 b 같이 움직여야 하니까요.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라지 b를 받는 경우, 그리고 어머니로부터 라지 스몰 b, 아버지로부터 라지 스몰 b를 받는 경우, 그리고 어머니로부터 스몰 a 라지 b, 아버지로부터 라지 b, 그리고 어머니로부터 스몰 a 라지 b,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라지 스몰 b 이렇게 받는 경우가 있겠죠. 7번 염색체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13번 염색체 같은 경우에는 어머니는 스몰 d밖에 못 주고요. 아버지가 라지 d 또는 스몰 d를 줄 거니까 스몰 d이거나 아니면 스몰 d 라지 d이거나 요건 순서는 여러분들 보기 편한 대로 바꾸셔도 되겠습니다. 자, 일단 요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걸 확인을 먼저 하고요. 다행히도 자녀 1과 2는 정상적인 정자와 난자가 결합했을 거니까 여기에 있는 자료들 중에서 하나로 결정이 날 겁니다. 먼저 자녀 1을 보면요. 자, 라지 A와 스몰 b, 라지 D를 더한 값이 자녀 1은 5가 나왔습니다. 자, 여기에서 일단 최대로 라지 A하고 스몰 b가 최대 나와봐서 2개씩이잖아요. 그럼 어쨌든 D를 최소한 1개는 가져야 되는데 여기에서 D를 하나 가지는 경우 요 경우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녀 1 같은 경우에는 라지 D, 스몰 d는 무조건 가지는 형태가 될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이건 2개씩 가져야만 하는 거잖아요. 정상인 상태에서. 그러면 자녀 1은 요렇게 결정이 날 겁니다. 여기까지는 바로 따라오시겠죠. 그러면 지금 파란색으로 표시를 하면 요렇게 2개를 가지는 형태가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봐야 될 게 뭐냐면 자녀 2도 그렇고요. 자녀 3도 그렇고요. 요 조건 유전자형이 가는 모두 같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얘들도 무조건 요렇게는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녀 2를 한번 볼까요? 자녀 2는 요게 3이거든요. 근데 이미 라지를 2개를 가지니까 나머지는 1만 돼야 되고요. 그리고 스몰 a, 스몰 b, 스몰 d의 값도 3이 나왔습니다. 그럼 여기서도 0의 스몰 a는 0이라고 결정이 났으니까 요렇게 합이 각각 1과 3이라는 숫자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나올 수 있는 게 스몰 b를 하나로 공통적으로 가지고 자, 그러면
스몰 b 여기 스몰 b 1개, 라지 d 0개, 그리고 스몰 b 1개, 스몰 d 2개 이렇게 가지면 숫자가 맞아 떨어지겠죠. 여기에서 스몰 b가 2개가 될 수는 없고, 그렇다고 0개가 됐을 때 또 3개를 만들 수는 없으니까 정상적인 이 생세포의 결합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자녀 2 같은 경우에도 지금 라지 b, 스몰 b, 그리고 스몰 d, 스몰 d 요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자녀 3을 보도록 하죠. 자녀 3은요. 일단 정상적인 이 정자 난자가 결합한 형태가 아니라는 점이 여기에서 핵심적인 겁니다. 자, 먼저 여기에서 라지는 무조건 2개를 가지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얘들을 빼고 바로 보자고요. 요거의 값은 A를 2개를 뺀 2라는 라지 2개를 빼고 나면 4에서 2 빼니까 2만 남을 거고요. 그리고 스몰 a는 없죠. 왜냐면 5번째 조건에서 유전장이 모두 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스몰 a가 나오는 케이스는 아예 생각을 안 할 겁니다. 그럼 0이니까 요거의 합이 1이 나와야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이 3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결실 7번 염색체의 결실이 일어난 것. 그러면 A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라지 A를 가질 거니까 결실이 안 됐겠죠. 결실이 안 됐을 거고, B가 뭐 대문자인지 소문자인지 모르겠지만 결실이 됐고, 그리고 13번 염색체가 비분리가 돼서 개수가 다를 거란 얘기예요. 그러면 이 자료를 보고 우리가 나올 수 있는 숫자를 판단을 해야 하거든요. 이때 안 쓴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겁니다. 채집환경의 염색체 수가 47이에요. 정확하게 46에서 플러스 1이 됐다는 얘기니까 비분리된 게 하나 더 증가했다. 즉, 이 사람이 가져야 되는 13번 이제 염색체 같은 경우에 유전자 3개가 나타나는 형태가 될 거니까 더해서 3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경우는 13번에 있는 D가 총 3개일 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스몰 b는 0이 될 거고요. 라지 D가 2가 되고, 스몰 b는 0이 되고, 스몰 d가 1이 되면 요 조건을 만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자녀 3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단 B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요런 식으로 D를 가지게 되는 형태다라는 걸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라지 D는 누가 갖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죠. 그러면 아버지의 생식세포 형성 과정에서 니은이 일어났다고 했는데 그 니은이 바로 13번 비분리가 될 거고요. 자동으로 7번이 어머니 생식세포 형성 과정에서의 결실일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하고 어머니로부터 이 라제이와 그리고 나머지 B를 받을 건데, 어머니 같은 경우에 라제이를 갖고 있는 게 요거고요. 아버지는 2개이긴 해요. 그런데 지금 어머니한테서만 결실이 일어났지 아버지한테는 결실이 안 일어났잖아요. 그러면 스몰 b가 0개라고 했으니까 아버지한테서도 라지 b를 받을 겁니다. 그런데 스몰 b가 0개가 되려면 어머니의 요 부분, 스몰 b 부분이 결실이 됐겠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보기를 한번 보자고요. 기억, 자녀 2에게서 자녀 2는요. 라지 B, 라지 D를 모두 가지는 생세포? 아니요. 라지 D는 아예 가지고 있질 않습니다. 그래서 생세포 형성될 수가 없고요. 그리고 니은. 자, 동그라미 기억. 자, 어머니 생세포 과정에서 기억이 일어났다. 7번 염색체 결실이 일어난 거죠. 그 다음 디귿. 염색체 비분리는 감수 2분열에서 일어났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아버지의 경우에 요렇게 라지 D, 스몰 d를 가지고 있었는데 DNA 복제가 일어나면 요렇게 될 거고, 나눠질 때 라지 D, 스몰 D로 나눠질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정상적으로 분리가 되지 않고 한쪽으로 라지 D가 가는 형태가 발생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요 D가 동시에 2개가 이동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니은과 디귿 4번이 되겠습니다. 조건들이 좀 여러 개가 있어서 잘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여러분들 문제에 주어지는 조건들은 빼먹고 쓸 조건들을 주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조건들을 다 썼는지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고 안 쓴 조건이 있다면 분명히 문제풀이에 도움이 되는 조건일 테니까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어서 17번 문제입니다.
글로 되게 많이 복잡하게 적혀 있는데 하나씩 조건들을 따지면서 보자고요. 가는 21번 염색체에 있는 두 쌍의 대립유전자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요. 가의 표현형은 유전자형에서 대문자로 표시되는 대립유전자 수에 의해서만 결정이 되고 대립유전자 수가 다르면 표현형도 다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난자 형성 과정에서 21번 염색체 비분리가 1회 일어나서 염색체 수가 비정상적인 난자 Q가 형성되었다. Q와 아버지 정상 정자가 수정되어 동그라미 A가 태어났으며 부모의 핵형은 모두 정상이다. 그리고 어머니의 가의 유전자형은 라지 H, 라지 H, 라지 T, 스몰 t이고 동그라미 A의 가의 유전자형에서 대문자로 표시되는 대립유전자의 수는 4이다. 동그라미 A의 동생이 태어날 때 이 아이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가의 표현형은 최대 2가지이고 이 아이가 가질 수 있는 가의 유전자형은 최대 4가지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하나씩 확인을 해야 되겠죠. 먼저 정확하게 유전자형을 준 건 어머니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머니 유전자형부터 한번 볼게요. 자, 어머니 유전자형이 요렇게 나눠져 있는데 만약 정상적으로 준다면 요렇게 붙어 있는 염색체를 가진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동생이 태어났을 때 최대 표현형이 2가지 나타날 수 있다 그랬거든요. 일단 어머니한테서 지금 요렇게 받을 거고 아버지한테서는 지금 아버지의 유전자형을 정확하게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역시나 이 가를 결정하는 건 H하고 T가 결정을 할 거고 아버지가 줄 수 있는 건 이제 결국에는 이 생殖세포로 전달할 거기 때문에 최소 0개에서 최대 2개까지 줄 수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예를 들자면 뭐 요런 식으로 주게 되면 최소 0개를 주게 되는 거고 요렇게 주게 되면 최대 2개를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아버지가 요렇게 전부 다 0개를 주거나 아니면 전부 다 2개씩을 주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조건들을 성립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가의 유전자형 나올 수 있는 게 2종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조건에서 보면 최대 4가지이다 라고 유전자형이 다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요렇게 한 종류로만 주게 되면 그게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한 종류의 생세포밖에 안 나오니까 어머니의 각각 다른 이 염색체와 만나면 2종류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죠? 그래서 아버지가 줄 수 있는 정자에서 대문자로 표시되는 대립유전자 개수는 1개여야 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요런 형태 그리고 요런 형태의 이제 그 염색체를 전달을 해줘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유전자형도 우리는 이렇게 추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버지의 가 유전자형에서 대문자로 표시되는 대립유전자의 수는 요렇게 2개가 각각 뭐 나눠져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2개를 가지고 있으니까 유전자 수는 2개가 맞습니다. 자, 그리고 니은 동그라미 기억 중에는 아이가 가질 수 있는 유전자형 중에는 요렇게 라지 H, 스몰 h, 라지 T, 스몰 t가 있다. 예를 들면 어머니한테서 요 라지 H, 라지 T를 주게 되면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아버지한테서는 각각 대문자 하나, 소문자 하나니까요. 그런데 어머니한테 라지 H, 스몰 t가 있어요. 그러면 스몰 h, 라지 T를 아버지가 주게 되면 가능한 거죠. 그래서 니은도 가능합니다. 그죠? 그리고 디귿 염색체 비분리는 감수 1분열에서 일어났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유전자형에서 대문자로 표시되는 대립유전자 수가 4개가 나와야 해요. 그죠? 아버지는 무조건 대립유전자를 1개 줄 거거든요. 정자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럼 어머니한테서 총 대문자를 3개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게 됩니다. 그러려면 이 난자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지금 요런 식으로 라지 H, 라지 H, 라지 T 요런 식으로 가지고 있어야 하는 형태가 되겠죠. 그렇게 되려면 염색체 비분리가 감수 1분열에서 일어나야겠죠. 그래서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 5번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따져야 되는 조건들이 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거는 연습을 꾸준히 하셔야만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다양한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풀겠지만 어렵다고 피해버리면 정말 손을 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금 어렵겠지만 계속 확인을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이어서 다음 마지막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도 많고요. 따져야 될 것도 많은 문제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조건은 뭐 당연한 건데 일단 가, 나, 다 요거는 A에 의해서 그리고 B에 의해서 D에 의해서 결정이 될 거고 일단 우성이래요. 우성 각각 완전 우성이다라고 나왔고 가와 나는 모두 우성 형질입니다. 그리고 다는 열성 형질이고 가의 이 유전자는 상염색체에 있대요. 그리고 나는 성염색체 X에 있는 나하고 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표가 하나가 제시가 되어 있고요. 표도 하나 갖고 올게요. 자, 그리고 부모 중 한 명의 생식세포 형성 과정에서 성염색체 비분리가 1회 일어나서 염색체 수가 비정상적인 생식세포 G가 형성됐습니다. 부모 중 한 명이라고 했기 때문에 아버지인지 어머니인지 아직까지 모르는 상태고요. 자녀 4가 그렇다네요. 비분리. 그리고 자녀 4는 클라인펠터 증후군의 염색체 이상을 보인다. 그러면 일단 남성인데 클라인펠터니까 XXY를 가지게 될 거고 성염색체 비분리가 1회 일어난 게 이제 요 결과를 초래한 거죠. 그리고 자녀 4를 제외한 이 가족 구성원의 혈형 모두 정상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일단 제일 먼저 이 표를 볼 때 고려해야 될 점은요. 잠시만요. 자, 요거 두 개입니다. 요거 두 개. 지금 성염색체 X에 요게 존재를 함으로써 여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머니의 이 형제 발현 유무와 그리고 아들 1번, 3번, 자녀 1번, 3번의 이 결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보면 부모하고 같은, 그러니까 어머니하고 자녀 1, 3 중에 같은 걸 가지는 경우도 있고 또 다른 걸 가지는 경우도 발생을 하게 되는데 지금 위에서 조건이 지금 X에서 우성으로 전달되거나 열성으로 전달되거나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열성이라면 자, X의 열성으로 존재한다. 그러면 X-로 표현을 할게요. 어머니가 이렇게 발현이 돼서 X-를 가진다. 그러면 아들은 100% X-Y를 가지기 때문에 발현이 돼야 되겠죠. 열성이 무조건 될 거니까. 그런데 가나다 중에 그러니까 기억 니은 디귿이 가나다가 될 건데 이 결과를 그대로 따라야 돼요. 일단 4번은 남자 아들이긴 하지만 일단 지금 비분리가 일어났으니까 1번, 3번만 가지고 봐도 열성으로 전달되고 X에 있으면 동일한 결과들이 다 나와요. 100%가 나오는 게 있어야 되는데 기억하고 니은은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일단 디귿이 X 염색체 열성이구나. 요걸 바로 일단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비어 있는 동그라미 A도 동그라미겠구나. 요걸 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다음에 만약에 X 우성이라면 예를 들어서 뭐 어머니 같은 경우에 이렇게 X 뭐 XX를 가질 텐데 하나는 우성이고 하나는 열성이고 보인자일 수도 있고 아니면 둘 다 우성일 수도 있고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되면 아들 중에는 뭐 예를 들어서 전부 다 우성이라면 아들 중에는 우성 하나를 무조건 가지게 되겠죠. 그러면 아들은 전부 다 발현이 이제 돼야 되겠죠. 우성이라면. 그런데 여기에서 그 결과를 따르는 값도 없어요. 그죠? 그러면 아들 두 명이 서로 다르다. 그러면 일단 이런 식으로 이 이형 접합으로 구성이 되어 있을 것이다. 라는 것도 알 수 있고 지금 만약에
지금 열성은 이미 확정이 됐으니까 우성의 경우 예를 들어서 이게 우성으로 나타난다. 그러면 요거 하나만 갖고 있어도 가능한 거니까 어머니가 뭘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거고 아버지는 그렇다면 요렇게 가지고 있어야 발현이 될 건데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요렇게 있는 경우라면 아들 같은 경우에 요거 아니면 요렇게 나오겠죠. 그죠? 그런데 만약에 어머니가 발현이 안 됐어요. 안 됐다는 얘기는 둘 다 열성을 가진다는 얘기죠. 그럼 아들도 똑같이 나와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기억은 해당 사항이 없으니까 얘가 X 염색체 우성 질환이다 라는 것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럼 얘는 상염색체겠죠. 그리고 아까 상염색체 우성이라고 했으니까 열성인 아들이 태어날 수 있다는 얘기는 이렇게 결정될 거고 아버지도 스몰 a를 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이렇게 결정이 되겠죠. 여기도 이렇게 결정될 겁니다. 자녀 4 역시도 마찬가지 상염색체는 이상이 없으니까 요건 바로 결정을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니은하고 디귿이 각각 B하고 D를 결정할 것이다 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고요. 자, 그러면 하나씩 따져봅시다. 아까 아버지 같은 경우에 이렇게 X, Y 정상적인 획형을 가질 거고요. X 염색체에 있을 건데 지금 니은 B 같은 경우에는 가지질 않아요. 그죠? 그리고 우성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스몰 b를 가질 거고요. 그리고 디귿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발현이 안 됐는데 얘는 열성으로 전달된다 했으니까 발현 안 됐으면 우성인 라지 D를 가져야 되겠죠. 그리고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XX를 가지는데 자, 지금 이걸 자녀들한테 각각 나눠주는 형태가 될 거잖아요. 그러면 자녀 1번, 3번부터 한번 쓰고 시작하자고요. 자, 그러면 자녀 1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니은 같은 경우 B의 경우에는 가져요. 그죠? 그럼 라지 B를 가질 거고요. 그리고 D는 안 가지니까 D도 가지죠. 그러면 얘는 열성이니까 스몰 D를 가질 겁니다. 그리고 자녀 3의 경우에는 X를 가지는데 일단 니은은 안 가지니까 스몰 b를 가질 거고요. 그리고 디귿 같은 경우에는 안 가지니까 열성이니까 역시나 스몰 d를 가지겠죠. 그러면 엄마는 결정됩니다. 라지 b, 스몰 d, 스몰 b, 스몰 d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될 겁니다. 그러면 딸도요. 결정이 되거든요. 아버지한테서 뭘 받을 거냐면 x, 스몰 b, 라지 d 이렇게 받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니은은 가지고요. 그럼 니은이 가지는데 우성이니까 라지비는 하나 가져야 되잖아요. 그럼 아버지한테서 요걸 받아서 스몰 b를 하나 가졌으니까 어머니한테 라지비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이거 두 개 연관되어 있으니까 스몰 d를 가지게 될 거고요. 그러면 이제 자녀 4만 남았습니다. 자, 자녀 4는요. 일단 y를 가지긴 하는데 xx 두 개를 가질 거거든요. xx 두 개를 가질 거고 자, 어머니한테서 받을 수 있는 것과 아버지한테서 받을 수 있는 것을 구분을 해야 하는데 지금 일단 니은을 가지고 있지를 않습니다. 자, 니은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얘기는 우성으로 전달될 거니까 둘 다 열성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스몰 b가 될 거고요. 그리고 디귿은 역시 또 가지고 있지 않죠. 그러면 얘는 열성으로 되니까 최소한 라지 D를 하나는 가져야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일단 뭐 하나는 라지 D를 가질 거고요. 하나는 라지 D여도 되고 아니면 스몰 D여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라지 D를 줄 수 있는 게 엄마는 못 주거든요. 그러면 이걸 누구한테서 받았냐면 아버지한테서 받은 게 확정입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정자 형성 과정에서 이 비분리가 일어났구나 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한테서 받을 수 있는 건 스몰 b하고 연결되어 있는 스몰 d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하나씩 보자고요. 기억. 동그라미 A는
O이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니은 자녀 이는 라지 A, 라지 B, 라지 D를 모두 가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라지 B도 있고요. 라지 D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라지 A 있고요. 예, 모두 가집니다. 자, 그다음 디귿이요. 지는 네, 방금 얘기한 것처럼 아버지 정자가 비분리되는 과정에서 형성된 거니까 네, 기억 니은 디귿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봤는데 사실 뭐 모순 요소를 다 따지려면 되게 많은 그 단계를 거쳐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 기억 니은이 x에 있을 때, 뭐 기억 디귿이 x에 있을 때, 그다음 니은 디귿이 x에 있을 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규칙을 조금 알고 눈에 보면 여러분들이 그 조금 모순을 찾아야 되는 단계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아까 본 것처럼 성염색체 열성이라는 조건이 하나 있으니까 그걸 만족을 하려면 엄마는 열성을 가져야만 하고 발현이 되려면, 그리고 그 결과 아들들이 둘 다 발현된 게 있어야 되는데 그 케이스가 나올 만한 게 디귿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기 기억도 해결했고 그걸로써 다른 것들도 찾아갈 수 있었고요. 그러면 조금 여러분들 문제풀이 하는 게 수월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많이 풀어보고 연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유전 단원 문제풀이를 마쳤고요. 이제 5단원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